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화요 초대석, 당신이 몰랐던 건강 비법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에게 암보다도 더 두려운 질병으로 꼽히죠. 이 치매. 이 맞아요. 치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과대학의 김경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에 보면요.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암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했더니 치매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매가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이제 병으로 인식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급증하는 유병률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 노인 환자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곧 5명 중에 1명 정도는 치매를 진단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치매를 걸리면은 본인한테는 개인의 어떤 인간성도 훼손되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지요. 무엇보다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치매는 예방하는 방법이 없고 또 진단 안 되면 치료가 없다,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막 이 치매 환자를 보면은 인간의 그 존엄성이 막 무너지잖아요. 네. 참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 치매가 정확하게 뭐예요? 네, 치매는 이제 영어로는 디멘치아라는데 우리가 네. 멘탈이 없어진다, 즉 이제 뇌가 없어지거나 어떤 정신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의학적으로 가장 이제 정확한 기전으로는 네. 뇌세포 내 특정 단백질,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네. 침착이 되면서 정상 뇌 기능이 급격히 손상되면서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네네. 어떤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방향을 찾는 집에 가는 그런 진압력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네네. 일상생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신과 일상 기능들이 망가지는 경우를 치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치매 얘기하면서 건망증 얘기도 맞아요. 같이 하잖아요. 좀 헷갈려 혼동하는 그렇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어떻게 구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저도 포함해서요. 네. 네, 건망증, 자기가 이렇게 물건을 이제 어디다 놓고 찾지 맞아요. 못하거나. 기억이 그렇죠? 안 나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나. 그래서 누구나 건망증은 대표적인 현대인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건망증과 그다음에 중간 단계의 경도인지 장애라고 있어요. 경도인지 장애, 그다음에 치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혼돈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네. 나의 건망증이 치매가 아닌가가 누구나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의학적인 정의로 말하면 중간의 경도인지 장애와 건망증의 차이는 네. 우리가 구조화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서 몇 점 이하를 얻어서, 즉 객관적인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건망증보다는 경도인지 장애인데, 그러나 또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네. 차이점은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 이제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주세요. 네.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잖아요. 네. 근데 약속을 까먹을 수 있죠. 그 단일날 맞아요. 기억할 수도 있고요. 메모를 안 이렇게. 해놓으면 그쵸. 잊어버리게 그래서 되더라고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누구나 경험하는 부분들은 건망증이고요. 근데 다시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끝까지 약속을 하고 한 거조차 나서도 모르는? 네. 친구들이 나중에 전화 왔는데 약속하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는 사람. 내가 약속했던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를 할 수 있고. 중간이군요. 네. 치매는 그 친구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야, 비유가 그러네. 되니까 맞아요. 어떤 건지 이해가 쉽네요. 근데 네. 이 어디 보니까 치매도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독 많은 치매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라는 그런 진단이 네. 있죠. 우리가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알츠하이머가 대략 한 50에서 70%까지는 이제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네. 최근에 가장 또 문제가,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식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당뇨나 고지혈이나 일반적인 대사증후군의 어떤 뒤끝으로서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어떤 네. 중풍과 관련된 그런 혈관의 네. 어떤 장애들, 굉장히 많은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노인성 우울증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파킨슨병이나 뭐 로이스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신경 변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또 어디선가 제가 듣기로는 이 혈액순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 요즘 많잖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거요. 네. 그런 게 오면은 약간 치매가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으로 혈행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네.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이제 치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게끔 하는 거, 또는 혈압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잘 강조되지 않는 부분들이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호르몬 그러면 이제 성호르몬이 있죠. 실제 네네.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노화 중에 이런 인지 기능 저하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호르몬 중에는 이제 부신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좌우하는 그런 부신 기능 호르몬 네. 또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부전증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일찍 그 검사를 하면 네. 치매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조사를 좀 검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치매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진단이 안 되거나 또는 나도 치매일지 모른다는 어떤 예측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네. 있지요. 네. 그러나 치매는 진단이 되고 또 예측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치매는 MRI 중에서는 이제 기능성 MRI를 찍어서 예, 특정 부분에 어떤 혈관의 이상을 보기도 하고요. 네. 네. 또 구조화된 설문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나 가까운 신경정신과 또는 관련 과들에 가시면은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그런 기능성 그런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설문 기법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서 네네. 우리가 아포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유전자에서 특정 유전체의 조합이 있으면은 한 7배까지는 그러니까 평생 한 70-80% 확률로 치매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치매였으면 네. 좀 조심하고 미리 검사받을 필요가 있네요. 그러네요. 오. 아니 이런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브레인 푸드? 치매 그렇죠. 예방에 좋은 네. 음식에도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음식과 또는 특정 영양소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영양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증거가 많은 것 중에는 비타민 B군이라고 하죠. 네. B요? 네. 비타민 B, 우리가 비타민 B. 엽산을 포함해서 있던 비타민 B 계통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뇌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많이 먹는 커레 또는 네. 한국에서는 카레라고 네, 하죠. 네. 한국에서는 강황 예. 또는 울금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이제 커큐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커큐민이 가장 대표적으로 치매 예방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그런 영양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끝으로 네. 혹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 뭐 맞아요. 운동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그렇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운동입니다. 또 네. 특히 운동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햇볕을 좀 많이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야외 운동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치매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더 악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여러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활동을 해야 그렇죠. 되네요. 그리고 끊임없이 뇌에 활동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간단한 퀴즈를 푼다거나 또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정보를 듣는 것들도 계속 뇌를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네. 새로운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치매의 좋네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억들이 입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연습하시고 또 삶을 단순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우, 저희 광화문의 아침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치매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